여러분이 아닌 저희가 찾아갈게요. 오직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본격 개미 편의 방송 개미 찾아 산만리. 자, 오늘부터 이제 매주 금요일 동안 오뚜기 주식 선생님으로 저희가 찾아뵙게 됐습니다. 힘든 주식 시장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방법을 저희와 함께 강구해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이렇게 새롭게 좀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 상담도 가능하고요. 또 강의도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종목은 바로바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뚜기 주식 선생님 지금 출발합니다. 네, 저희 방금 사진 보셨죠? 주식 선생님이십니다. 오늘부터 함께할 저희 주식 선생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범프로 멘토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이렇게 반갑습니다. 인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좀 어색한데, 네, 이렇게.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범프로입니다. 야, 매주 또 금요일, 또 이번에 좀 새롭게 오뚜기 선생님으로서 좀 찾아왔습니다. 자, 요즘에 시장에서 정말 좀 힘듭니다. 뭐 매주 제가 금요일마다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힘을 드리려고 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좀 매주 올 때마다 조금 힘든 그런 저점을 갱신하고 있죠.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좀 기존과는 좀 다르게 좀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우리가 좀 시장이 조금 올라왔을 때 거기에 이제 부합하는 이제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자주 사용했던 그런 전략들이 잘 안 통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고 떨어질 때는 조금 침착함을 좀 유지하는 게 먼저 중요할 것 같고요. 뭔가 조급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침착해져야 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종목들에 뭔가 집착을 하거나 종목들이 어디까지 좀 떨어질지 거기에 좀 집중해서 보기보다는요, 조금 더 기존에 하지 않았던 시장이 좀 저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조금 크게 봐야 우리가 심리도 좀 안정이 되고, 그리고 종목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략들도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뚜기 방송을 통해서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바닥에서 다시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좀 전략들을 많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알려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시황과 그리고 우리 또 이제 종목들 고민되는 종목들도 함께 봐드리니까요. 예, 잠시 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좀 심신안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주식 선생님과 함께 심신안정에 힘써 보시면서 종목 상담도 계속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왜 오뚜기 주식 선생님이 되셨는지 저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오뚜기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오뚜기,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제 오뚜기 인형을 네. 좀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요즘도 뭐 오뚜기, 나오나요? 네? 요즘도 나오나요? 요즘에 오뚜기 인형 그래도 좀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그쵸? 유아용품에서.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 나는 그런 예, 오뚜기 예.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나이 나오는 거 아니죠? 네. 혹시 뭐 어렸을 때 가지고 노셨나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뚜기처럼 네. 결국 이제 쓰러질 듯 하면서도 이제 올라오는 그런 과정을 저는 이제 주식시장에 좀 빗대봤고요. 네. 시장이 항상 하락장이 깊을 때도 있고 또 상승장이 길어질 때도 있는데 지금 또 살짝 좀 쓰러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결국 주식이 또 이제 올라가는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과거에도
대한민국 이제 금융위기 때도 겪었고요. IMF 때도 충분히 우리가 이겨냈던 그런 역사가 있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떨어지는 위기를 잘 올리고자 네. 한번 방송 제목을 오뚜기 선생님으로 좀 지어봤습니다. 네. 뭐 지칠지언정 포기는 없다 그런 거네요. 그렇죠. 예, 종목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네. 예, 여기서 저점에서 어떻게든 올릴 수 있는 우리가 그 포인트를 보자는 거죠. 예. 잠시 기우뚱거려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오뚜기 같은 주식 선생님 모셔서 함께 쭉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매주 금요일마다 한번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이제 주간 시장 브리핑을 저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고 오시죠. 네. 네, 범프로 멘토의 주간 시황 전격 분석입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세 가지입니다. 코스피 2180선까지는 신중히, 테마성 이슈 소형주들 위주의 시장을 주목하라. 11월 현금 비중은 높이고 추가 매수는 신중히. 자,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아주셨습니다. 하나씩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오늘 제가 막상 적어보니까 신중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네. 보니까 그만큼 지금은 살짝 좀 신중하고 좀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뭐 시장을 떠나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조금 더 시장을 조금 침착하게 봐야 된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일단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번 주부터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이번 주도 좀 많이 흔들리네요.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차트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결국 상대방,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차트를 보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주식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다 주관적인 분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객관적인 지표가 차트상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도 좀 비슷합니다. 이게 작년 차트와 해서 올해 차트를 조금 크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지금처럼 계속 이제 올라갔다 하다가 또 떨어지고 올라갔다 하다가 또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저점을 깨지 않고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과정을 나오다 보니까 결국 이제 몇 개월 정도요? 전년도 한 8월 달, 9월 달부터 약 한 1년 가까이를 조금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왔고요. 최근 한 2개월 동안은 다시 저점을 좀 깨면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저점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종목이 아닌 지수가 올라가고 나서 이렇게 조금 떨어지는 구간을 우리가 저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동그라미 표시죠. 이 부분이 과거 저점을 깨지 않고 계속 올라갔다라는 게 이제 추세, 사람들이 이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건데 지금 이제 2개월 정도의 흐름은 과거 흐름과는 조금 다르죠. 여기 저점 동그라미 표시보다는 조금 떨어져서 마감이 되고 9월 말이요. 그리고 이제 10월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자리도 뭔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 심리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공감대가 안 됩니다. 왜?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매수하기도 좀 어렵고 이런 과정이 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2180포인트까지는 우리가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과거 동그라미 표시를 한번 이어봤습니다. 과거 올라갈 때 이 선을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는 거죠. 이게 과거 우리가 심리를 좀 지지했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요 자리가 2350포인트였는데 제가 이제 우리 오뚜기 시청자분들에게는 여기를 저번 주 이제 금요일에는 아직 여기를 깨지 않아서 여기만 지지되면 그래도 우리가 희망 볼 수 있는 모멘텀은 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희망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동그라미를 지금 좀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했기 때문에 지금 2300선 근처까지 지금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다음 동그라미가 딱 2180포인트에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화면이 좀 안 보이는데 한번 조금 당겨보도록 할게요. 요 자리죠. 여기입니다. 요 자리가 2180포인트인데 이 동그라미 자리가 지금과는 좀 이격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포인트가 약 한 2300 정도 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럼 거기까지는 열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열려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제 증시가 이제 바로 이제 주말 사이에 또는 이제 월요일 날 또 뭐 좋은 호재가 나오면 또 이제 저점은 안 깨지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현재 이제 동그라미 구조를 계속 과거 동그라미 밑으로 계속 떨어진다 보니까 네. 섣불리 이거를 야 이거 이제 무조건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신중하다는 표현이 근데 된다는 너무 거죠. 많이 빠지는 거네. 지금도 충분히 무섭거든요. 네, 무섭죠. 네, 네, 근데 무서운데. 지금보다 훨씬 더 빠진다는 거. 근데 이게 주식의 변동성이라는 게 사실 뭐 큰 부분도 이제 작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길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일주일 정도 막 급락하는 경우가 좀 있긴 하지만 그게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게 보다는 확 떨어졌다가 네. 또 일주일 뒤에 확 올라오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하루도 무섭잖아요. 그래서 하루도 무섭죠. 네, 무서운데 그래서 제가 좀 침착하게 좀 신중하게 오늘 그래서 심신안정. 그렇죠. 그리고 종목에 집중하기보다는 좀 제가 크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부분이 우리가 조금 더 여유를 볼 수 있는 좀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죠. 좀 더 넓게 봐야 된다. 그렇죠. 넓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은 우리가 좀 다음 주도 또 11월 달도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네. 시장이다라고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요번 주부터 저번 주부터요. 막 대기업들이 실적 발표들을 막 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최근 요번 주가 이제 가장 핫했던 게 실적이 좀 좋을 수 있는 업종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었어요. 2차 전지의 뭐 포스코 그룹주들, 그리고 자동차 그룹주들, 그리고 조선주 그룹주들. 그래서 대부분 올해 이제 3분기에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이 다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내심 좀 기대를 했는데 네. 일단 대기업들이 크게 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기대에 못 미쳤군요. 그렇죠. 기대 조금 아쉽더라고요. 네. 일단 자동차 기업이 사실상 우리나라 이제 3분기에 실적이 가장 좋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많이 예상을 했고 그리고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와서 뭐 대략적으로 한 현대차가 네. 기아차도 오늘 발표도 실적이 매우 잘 나왔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대차도 좀 실적이 무려 3조 8천억 규모의 압도적인 1위 실적이 어제 나왔는데 확실히 좀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 방어가 좀 안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시장의 문제네요. 그렇죠. 시장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래도 전망도 좋고 4분기 실적도 좋아질 것 같은데 왜 실적 좋다는데 왜 빠지지라고 생각할 네. 수가 있죠. 맞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 지금 우선순위 되는 게 아까 동그라미 표시 있잖아요. 그게 저점 잡아주셨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사람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도 사람들이 이게 섣부르게 매수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매도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사는 사람은 적다 보니까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조금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네. 근데 이게 종목들이 이제 계속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 저점을 찍고 그 터닝 나오는 그 포인트를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잠시 후에 또 제가 그런 부분을 또 계속 체크해 드릴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지금 시장의 전략은 아예 없는 것이냐? 이거는 꼭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또 이슈가 되는 게 또 과거는 이제 돼지의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이슈가 불었고 최근에 또 이제 소의 뭐 럼프 스킨 병이 또 불면서 또 이제 뭐 전국의 또 축산가에 또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이 뭐 중앙 백신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크게 뛰어 올라가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교육주 이제 교육청에서 대한민국 교육에 77조를 투자한다고 이슈가 나오면서 메가 MD라는 네. 그런 소형주면서도 좀 바닥권에서 지지를 잘 받은 그런 종목들이 한 번씩 튀어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좀 바라보는 관점은 기존에 들고 있는 종목들을 만약에 많이 떨어졌을 때는 저점을 좀 신중하게 보면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우리가 공략을 하는 입장, 그러니까 새로운 종목을 공략하는 입장이라면 대형주보다는요. 그리고 실적주 모멘텀 말고 중소형주 안에서 바닥을 좀 잘 다지는 W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바닥을 잘 안 깨면서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현재 타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시장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을 좀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시장은
아직은 조금 열려 있긴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만 있다 그러면 충분히 저점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신규 관점에서는 테마성 소형주 위주로 우리가 좀 단기 공략 위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을 우리가 힘든 지금 상황이잖아요. 네. 뭐 실적도 좀 많이 힘들다 그러고 대외 경제도 좀 힘들다고 하는데 사실 주식을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거보다 더 힘들었던 네. 경우도 주시장에 좀 많았습니다. 네, 근데 극복을 했죠. 그렇죠. 2008년도 제일 가까운데 2008년 그리고 2020년도 이제 코로나 때도 네. 엄청 하루에 막 지수가 거의 18% 가까이 떨어진 적도 정말 있었어요. 공포였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힘든 경우도 있었고 결국 지나와 보면 또 회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포기하지 않고 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좀 잘 버티는 게 더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들고 있는 종목에 대한 불안감 있으시잖아요. 좀 저점 매수하는 방향으로 보시고 그리고 새로운 종목을 만약에 보신다면 중소형주 중에서 이제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 잘 살펴보시면서 좀 조심스럽게 진입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강의 여기서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참여 방법 바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이제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요. 지금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방을 켜주시면요. 첫 번째 이제 친구 리스트 있는 곳에 우측 상단에 돋보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뚜기 반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참여 코드는요. 9를 4번을 눌러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QR코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켜서 QR코드 스캔해주시면 링크 뜨니까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누르신 후에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명과 또 매수가, 비중을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방송 계속 보시다가 들고 있는 종목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바로바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지금 오뚜기 주식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범프로 멘토님과 함께 원포인트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강의 주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지금 종목들이 너무 많이 좀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뭐 고점 대비 이제 뭐 30% 떨어진 수준이 아니고 네. 거의 50% 넘게 떨어지는 종목들도 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좀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좀 내 종목을 오뚜기처럼 올라올 수 있는 전략을 좀 짜야 될까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 저점에서 효율적이게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결국 이제 시장이 좀 돌아서거나 경기가 조금 좋아지면 지금 우리가 손실 중이지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저점을 어떻게 좀 공략할 수 있는지 W 패턴으로서 일단 설명 한번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시장이 과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급락장과 좀 유사합니다. 비슷한가요? 급락장. 네. 그래서 거의 좀 코스닥이 지금 2개월 동안 거의 20% 가까이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면 우리가 비교할 만한 차트가 금융위기 때 08년도 네.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때 20년도 그리고 과거 IMF 98년도 그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저점이 나올 수 있는 패턴을 미리 준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 시장이 계속 지금 흔들리곤 있지만 과거와 유사하게 패턴이 나온다고 하면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세 개가 좀 비슷한 패턴을 그리면서 올라왔나요? 네, 매우 유사하게 좀 어, 나왔습니다. 20년도와 그리고 금융위기 IMF. 공통점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 2개 정도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으로 일단 W 패턴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네. 최근에 이제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인 네.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을 보면서 한번 저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이 지금 대략 한 3개월 정도의 흐름을 좀 타면서 네. 반등이 좀 안 나오면서 거의 고점 대비 거의 한 60% 가까이가 좀 떨어진 종목이에요. 그래서 굉장하네요. 이런 경우가 좀 흔치는 않은데 사실 이 부분에 투자하신 분들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거 에코프로 BM 한 3년 정도 그럼 봤을 때 한 40% 이상 떨어졌던 적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과거에. 과거에 네. 이게 21년도 11월 달이거든요. 21년도 11월 달이면 거의 한 2년 전, 전이네요. 2년 전이죠. 2년 전이고 약간 기간으로 보면 1개월, 2개월, 3개월, 한 3개월 넘게 지금처럼 급락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란 말이죠. 여기서 어느 정도 떨어졌을까 보니까 물론 60%까지는 아니지만 한 대략적으로 한 50% 가까이. 50%. 예, 네. 50% 가까이가 좀 떨어졌던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다시 여기서 회복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는 거고 결국 또 한 번의 급락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게 22년도 6월 달인데요. 6월 달부터 9월 말까지 대략적으로 약 한 3개월 정도. 예, 이것도 비슷하네요. 이것도 한 고점 대비 쭉 떨어지면서 한 대략적으로 한 44% 정도 이렇게 좀 떨어지면서 지금보다는 하락폭이 좀 적긴 하지만 버금갈 정도의 하락폭은 맞다. 그렇네요. 그리고 기간도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종목들이 좀 올라가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저점을 신중하게 보셔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저점이 아니고요. 저점을 떨어지고 나서 저점이 안 깨져야 된다라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지금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종목들이 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 종목을 저점을 바로 공략하기보다는 충분히 떨어지고 나서 이게 처음 과정이거든요. 2021년도로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50% 정도 떨어진 자리. 네네. 2021년 11월. 그렇죠. 네네. 그리고 50% 가까이 떨어진 날이 바로 1월 달이에요. 1월 달이고 여기서부터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이 저점을 안 깨는 흐름이 2개월 정도는 지켜줘야 됩니다. 2개월이요? 네, 2개월. 이게 조금 기다리기가 고통스럽고 힘들긴 하지만 네, 그렇겠네요. 저점을 우리가 섣불리 예측하다 보면 왜냐하면 한 30% 정도 떨어졌을 때 이제 뭐 이 정도면 저점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더 떨어지는 경우도 우리가 과거에 많이 있고 요즘 같은 시장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점이 지금 1월 달에 떨어지고 나서 저는 무슨 패턴? 네, W 패턴을 좀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럼 무슨 네. 말이냐면 선을 한번 그어보는 거죠. 선을 한 1개월 정도 이렇게 쭉 떨어지고 나서 좀 크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좀 화면이 좀 안 보이니까. 네. 자, 선을 굵게. 자, 떨어지고 나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 저점을 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1개월 이상 기다린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가는 과정에서 W 자리가 나오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바로 추가 매수한다는 게 아니고 추세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 근데 이거는 지금 차트는 제가 일봉에서 보여드리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일봉은 많이 보시는데 주봉은 잘 안 보시더라고요. 조금 뭔가 이렇게 느려 보이고 또 월봉 자리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이 확실하게 추세가 돌파했다라는 게 큰 차트를 안 보더라도 네. 확실하게 보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네. 제가 선 하나만 딱 그어봤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죠. 네. 자, 에코프로 BM이 주봉 차트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21년도의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21년도. 자, 21년도의 자리. 자, 잠깐만 흐름을 네, 여기죠. 여기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뭐 30% 또는 이렇게 떨어진 경우 있는데 아까 좀 예시로 들었던 날짜가 정확하게 언제였죠? 2021년 1년도 11월 달. 네. 11월 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11월 달.
요 자리네요, 요 자리. 네. 요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좀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 추세선을 깨고 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시 추가 매수해야 될 자리는 일단 1월 달에 저점이 안 깨지면서 W 자리를 만들어 가는데 딱 뚫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뚫는 자리. 그러면 우리가 공략 추가 매수를 해야 될 자리는 이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고 네. 이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저기가 그러니까 뚫는 자리라는 말씀이신가요? 훨씬 더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추세를 확실하게 뚫는 거 보고 네. 들어가는 게 우리가 확실히 올라가는데 우리가 주식격언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라는 네네. 말이 왜 이렇게 형성이 됐냐면 발바닥과 거기서 잡으려고 하면 리스크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세를 돌파하고 최저점은 아니지만 네. 무릎 정도 와서 돌아가는 게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표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추세선 돌파가 저는 무릎 정도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추세선을 돌파하는 과정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찾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바닥을 W 패턴을 좀 그리고 추세선을 좀 돌파한 종목들을 또는 쉽게 내가 추가 매수할 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결국 W 패턴 검색 강의를 좀 만들어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바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바닥을 확인하면서 네. 이 W 돌파하는 그 자리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차트를 한번 보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에코프로 말고 한번 에어 부산 다른 종목. 그렇죠. 다른 네. 종목을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도. 자, 이 종목도 사실상 하락폭이 좀 길었던 종목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게 2022년도부터 작년이죠. 11월 달까지. 결국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들이 요즘 너무 많거든요. 네. 뭐 거의 한 6개월, 1년 동안 거의 뭐 고점 대비해서 60%, 막 70% 떨어진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저점을 어디서 저점이냐는 것을 확인하겠냐는 거죠. 네. 지금 이게 주봉인가요, 일봉? 일봉입니다. 일봉이요. 일봉에서 그러니까 에어 부산이라는 그 네. 항공사를 좀 예를 들어봤는데, 네. 자 그러면 저점을 계속 깨고 떨어지는 과정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종목을 이제 공략을 할 때 아까 좀 W 패턴이 일봉에서 좀 나와야 되고, 네. 그리고 두 번째에서 어떤 선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주봉이랑 그렇죠. 네. 주봉에서 추세선 돌파. 네. 그 끌어주는. 두 개가 나와야지만 우리가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쉽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바닥 종목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찾죠? 좀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네. 바닥을 한번 좀 보면 계속 2개월 연속 계속 떨어집니다. 뭐 예를 들면 6월 달에 저점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정도 떨어졌어요. 예를 들면 자, 고점 대비해서 거의 지금 대략적으로 충분히 한 30% 넘게 떨어졌다. 그렇게 예를 들면 네. 충분히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 정도면 내가 추가 매수할 가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충분히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섣부르다라는 거죠. 바닥이라는 것을 확신하기에는. 왜냐하면 아직 무릎 자리도 오지도 않았고 W 자리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흐름을 본다라는 거죠. 근데 바로 몇 개월 뒤에 보름 뒤에 또 저점을 또 깹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래서 지켜봐야 된다고 그렇죠. 하시는 거예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충분히 1월 달에 저점 찍고 나서 한 2개월 정도 보니까 저점을 안 깨는 게 보였는데 에어부산 같은 저점을 찍고 나서 또 7월 달에 또 저점을 깨지네요. 그럼 이 종목은 추가 매수할 종목이 아니라는 판단이 일단 나오는 거고, 네. 그럼 이런 종목을 들고 있다고 하시면 일단 홀딩 또는 관망 관점에서 좀 더 W자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전략이 나온다라는 네. 거죠. 그러면은 저기 네. 처음 지금 동그라미 그리신 이후에 또 저점이 깨졌잖아요. 네. 그럼 그 저점에서 다시 또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 동그라미를 그린 다음 여기서부터 또 2개월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저점을 깨는지 안 깨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깼죠. 그러면 이게 지금 저점인가요? 앵커님? 지금 이 전보다는 저점이네요. 그렇죠. 전부 다 저점인데 내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될 종목인가요? W가 안 보여서 모르겠어요. W도 안 보였고 네. 지금 저점을 계속 깨면서 떨어지니까 네. 이게 추가 매수하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좀 이야기 좀 어려우신가요, 앵커님? 그러니까 계속 지켜봐야 돼서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힘들죠. 네. 힘들기 때문에 뭐 일단 종목들이 내가 지금 많이 들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10종목, 뭐 20종목, 아니면 뭐 3-4종목 들고 있다 한들 그 바닥에서 W 자리가 보이지 않으면 네.
일단 추가 매수는 금지하셔야 된다라는 네. 거. 그리고 그 W 자리를 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네. 필요할 것 같아요. 설명. W 자리가 좀 네. 볼 수 있는 방법이 네. 일단 제가 그 방법을 위해서 뭐 검색기도 만들고도 했긴 했지만 네. 일단 차트에서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좀 그려볼 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일단 차트를 보고 내가 이 종목이 저점인가 아닌가 이거를 좀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네. 자, 그러면 결국 저점을 찍은 게 네. 작년 11월 달이에요. 11월 달. 11월 달을 일단 저점을 찍었죠. 네. 저점을 찍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바닥일까요? 아닐까요? 그 W를 확인해야 된다고 하죠. 몇 개월 정도 기간을 기다려야 2개월? 2개월 네. 가까이를 꼭 2개월은 아닌데 결국 신중하게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근데 그게 네. 지금 여기서부터 지켜봐야지라고 그 기준을 삼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어떤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오늘이 저점일까 내일이 저점일까 뭐 우리가 모르는데 모르죠. 네. 근데 여기서부터 2개월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이 만약에 저점을 네. 찍힌 종목이라면 네. 오늘부터 2개월은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네. 만약에 오늘 저점이 아니라 과거 2개월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좀 덜 떨어지고 있는 뭐 삼성전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의 오늘 기준으로 보면요. 오늘 자리가 한 67,0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과거 2개월 자리가 요 정도 자리로 봐야 될까요? 8월 달. 그렇죠? 네. 2개월 동안 최저점이 지금 어디입니까? 최저점이 과거 차트로 본다 했을 때 네. 최저점이 8월 18일이에요. 오늘 기준으로 본다 했을 때는. 그러면 삼성전자는 지금 2개월 정도는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충분히 이게 뭐 차트를 그리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긴 하겠지만 네. 여기 지금 W 자리는 좀 그려져 있긴 하지만 결국 삼성전자를 추가 매수해야 될 자리는 어디서 봐야 된다? 더 2개월 전으로요? 2개월 전이 아니고 지금 자리에서 2개월 후까지. 2개월 후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2개월 전에 네. 2개월 전에 지금 삼성전자가 최저점 2개월 동안 좀 보자는 거죠. 과거 2개월 동안 거기에서 최저점이 어디냐. 네. 거기를 안 깨지고 있으면 일단 자리가 저점을 만들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이 2개월 전 저 저점 네. 얼마죠? 6만 5,800원. 네, 네. 저기에서부터 지금 2개월 동안 저점을 깨지 않았다. 네, 저점을 깨지 않았죠. 네, 그리고 W자를 그렸고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추세선을 돌파하면 그때 매수를 추가 그렇죠. 추가 매수를 하는 거죠. 이제 이해되셨나요? 제가 너무 좀 어렵게 설명한 것 같긴 해요. 네네. 그래서 다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쉽게 네,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자, 그냥 처음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네. 처음부터 에코프로 BM부터 할게요. 네. 자, 에코프로 BM에 지금 오늘부터 2개월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2개월 전. 네. 자, 그러면 10월 27일이니까 오늘 과거 2개월로 돌아가면 8월 한 27일 정도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딱 요 자리겠네요. 요 2개월 정도의 차트 흐름을 봅시다. 최저점이 어딘지 오늘이죠. 네. 오늘이죠. 계속 내려왔네요. 계속 내려왔죠. 예. 그럼 2개월 동안 최저점이 어디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결국 오늘이네요. 그러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뒤에 2개월 또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11월 달 앞두고 있으니까 못해도 11월, 12월 또는 연말 그리고 연초. 1월 초 정도까지는 이 오늘 가격 19만 6만 400원을 깨지 않아야 일단 바닥이 잡히는 첫 번째 조건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그럼 바닥을 다진 거는 좀 알겠어요. 그러면 이 에코프로 BM을 들고 계신 분들이 추가 매수하는 자리는 어딜 보고 판단하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오늘부터 2개월 동안 보다가 네, 저점을 깨지 않은 그리고 저점을 깨지 않는 W를 그리면서 네. 거기에서 추세를 돌파하면 추세 돌파하는 선은 일봉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 말씀? 주봉에 네. 있죠.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를 아까 말씀드렸던 저점이 이제 깨지 않아요. 내일 다음 주부터 이제 안 떨어지고 근데 그 저점 확인도 주봉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주봉으로 해도 되는데 사실 좀 분석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봉이 일주일의 과정을 네. 계속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편히 볼 수는 있지만 사실상
주봉에서 보기보다는 일봉에서 보는 게 좀 편하고. 그러면 저점 확인은 일봉에서 하고 그쵸. 추세 돌파하는 W선과 추세 돌파선은 주봉에서 주봉에서 봐야 보는 되는 거. 거군요. 네. 그러면 에코프로가 만약에 오늘 저점을 안 깨요. 이제 다음 주부터 뭐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W 자리를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추세선을 돌파하는 자리, 네. 그 자리가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를 추가 매수할 시기라는 거죠. 추세선 돌파는 또 어떻게 할 수 있죠? 추세선 돌파는 지금 이제 선을 제가 이제 하나만 보여드렸는데 네. 이게 저는 20주선을 그려놓은 겁니다. 20주선을 그려놓은 거고 이 네. 돌파하는 모습은 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돌파할 거라는 걸 미리 예측하지 마시고 네. 돌파하는 과정을 보고 들어간다. 그러면 네. 주봉에서 네. 20주선을 그려서 네. W자를 그리고 그다음에 추세를 딱 이제 올라가는 돌파하는 걸 보고 그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20주선은 그릴 필요가 없어요. 아, 그릴 왜냐하면 필요가 없어요? 이미 HTS에서 다 네.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뭐 사실 저는 선 하나만 남겨놓은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모바일이나 컴퓨터로 보셔도 이 20주선은 그려져 있을 겁니다. 네. 다른 종목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한 종목 한번 더 보도록 할까요? 네. 다른 종목으로 이제 한미 반도체라는 종목을 한미 한번- 반도체. 네, 한미 반도체. 네. 자, 요 종목도 지금 최근에 흐름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 네. 자, 지금 종목이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은 지금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한미 반도체가 지금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부분은 결국 이렇게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좀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을 과거 자, 제가 예를 들면 한 6월 달 한번 흐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 자, 6월 23일 날 기준으로 보면 자, 2개월 전으로 돌아봐도 사실 4월 달 가봐도 6월 23일이 최저점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한미 반도체를 내가 만약에 만 이 고점에서 들어가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 종목을 빨리 추가 매수하고 싶은데 오늘 또 2개월 정도 기준을 보니까 가장 많이 떨어진 자리가 되었어요. 네. 그러면 그 최저점에서 다시 한번 과정을 바닥을 다지는 자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여기서 6월 23일이니까 그러면 2개월 뒤면 언제죠? 8월 23일. 네. 8월 23일까지 기다리는데 여기 저점을 깨지 않아야 일단 저점이 다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렇죠. 여기를 깨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근데 저점을 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8월 지금 6월 23일에서 지금 8월 30일까지 갔는데 6월 23일부터 여기까지는 저점을 지금 안 네, 깨고 지금 있어요. 앞에 가려가지고 저희가 금액이나 이렇게 확인 한번 그렇죠. 해주실까요? 네, 예. 조금 더 이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네. 자, 8월 달을 여기서 안 깨졌죠? 안 깨졌고 너무 미묘해요. 미묘 금액을 이게 말씀해 주세요. 금액 11,550원입니다. 네. 11,550원을 딱 기준을 잡으시고 네. 이 가격을 매일매일 확인하시면서 자, 이 저점이 좀 안 깨지기를 좀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8월 자, 근데 분명히 네. 여기서 한 2개월 정도 기다렸는데 네. 저점이 안 깨지는 그림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정도에서 좀 추가 매수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쵸. 2개월 정도 기다렸으니까. 근데 추가 매수 자리는 어디서 들어가야 된다? 주봉을 보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네.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일봉에서 지금 2개월 전후로 저점이 어디서 형성이 됐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리고 주봉상에서 어디를 뛰어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작년 9월 달에 한번 주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작년 9월이요? 작년 9월 자리. 자, 충분히 바닥에서, 그러니까 지금 바닥은 W 자리를 만든 것 같아요. 6월 달 저점 찍고 나서 이 저점을 안 깼잖아요. 그렇죠? W 자리가 한 2개월 동안 네.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 돌파 자리가 나와야 되는데 한미반도체는 요거를 못 뚫었다라는 그렇네요. 거죠. 네, 그러면 걸쳐 있네. 네. 계속 이 추세선을 뚫으려다가 못 뚫고 하면 이 종목을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아니요. 아니죠. 네. 그러면 차라리 이 종목을 기다리기가 어렵다 하면 손절하는 게 맞는 거고.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종목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건 좀 대응하기 좀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지금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결국 이제 추가 매수만 잘하면 결국 반등 나올 때 추가적인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염없이 그냥 떨어지는 종목에다가 계속 추가 매수하고 추가 매수하고 추가 매수하면 결국 반등 나올 타이밍 때 타이밍을 못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한미반도체가 언제 뚫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으로 계속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뚫는 자리가 한번 보이죠? 결국 이제 11월 달에 뚫는데 네. 그럼 과거 이 과정 9월 26일 날 찍어요. 네. 여기가 지금 최저점을 찍습니다. 네. 그럼 얼마 만에 뚫은 건가요? 이게 지금 보면 거의 9월 달 거의 뚫는 거는 한 2개월 조금 안 되게 뚫긴 했습니다. 뚫긴 않긴 했는데 네. 결국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이 저점을 깨지 않았다라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좀 저점을 찍고 나서 네. 종목들이 올라오는 과정 여기가 결국 우리가 좀 기다리던 타이밍인데 자 결국 우리가 뭐 어디서 그러면 공략을 해야 될 부분이 좀 나오죠? 만약에 좀 9월 26일이라면 2개월 뒤 네. 그러면 11월 26일이 나오는 거죠. 11월 26일 기준이라고 본다고 하면 아, 그럼 2개월 전에 추세선을 돌파해도 들어가지 않는 않는 거죠. 아. 네, 2개월 정도는 무조건. 충분히 무조건의 표현은 좀 그런데 네. 요즘 시장에서는 사실상 더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 그럼 웬만하면 2개월 그렇죠. 지켜봐라. 과거 우리가 21년도, 22년도 차트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바닥에서 내 종목들이 좀 계속 떨어질 텐데 뭐 예를 들면 오늘 들면 뭐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 뭐 LG 생활건강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LG 생활건강 같은 종목을 보면 자 나는 뭐 예를 들면 네. 지금 70만 원의 LG 생활건강을 좀 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이 좀 많이 떨어진 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보다는 종목들이 다 지금 떨어져 있고, 좀 많이 그렇죠. 빠진 게 많으니까. 30%, 뭐 40%, 50% 떨어진 종목들이 네. 많다 보니까 이 종목을 어느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는 게 가장 현명하겠는가?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복구를 하려면 그렇죠. 예. 복구를 하려면 어느 자리가 좀 포인트가 좀 될 것이냐 이걸 좀 네. 계속 설명드리고 있었는데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LG 생활건강 같은 차트를 한번 흐름을 보면 네. 뭐 계속 떨어져서 참 힘든 종목으로 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결국 1월 달에 저점을 깨지면서 결국 올라가는 척하다 또 떨어지고 그러면 예를 들면요. 제가 70만 원에서 들어가신 분이라고 합시다. 여기 네. 종목을 70만 원에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손절을 지금 못한 상황이에요. 네, 지금까지 지금 계속 들고 있어요. 네. 자 들고 있으면 지금 약 손실률이 지금 한 50%가 넘어가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오늘 최저점이니까 덜컥 평단가 낮춰야 되겠다고 또는 손실률을 좀 줄여보자고 여기다가 막 추가 매수를 계속 하신단 말이죠. 기준 없이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를 좀 말씀드리는 거고 결국 여기서 오늘 최저점이 찍혔으니까 결국 몇 개월을 또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2개월 정도. 기다리죠. 힘든 과정이긴 합니다. 네. 근데 주식이 쉽게 저점이 잡히면 좋긴 하겠지만 항상 그 미묘한 차이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좀 더 신중하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계속 신중하게를 해야 된다는 게 오늘 제가 시황에서도 말씀드린 게 주식이 굉장히 예민하게 그렇죠. 예민하고 네. 뭐 사소한 뉴스 하나 가지고도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저점에서 이제 만약에 LG생활건강이 저한테 이게 저점을 말씀해라. 좀 어렵죠. 이거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충분히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좀 필요한데 자, 이 종목이 그러면 오늘부터 10월 달부터 그러면 2개월 뒤면 10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12월 달까지 그러면 오늘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계속 가주는 줄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종목의 흐름은 결국 다시 바닥을 좀 찍고 나서 근데 예. 이 그 저점을 저희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2개월 동안. 그쵸. 근데 이미 사실 뭐 50% 60% 빠졌으니까 네. 저 같으면 네. 들어갈 것 같거든요. 물타기. 네, 그쵸.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이 LG생활건강 차트를 아까 지금 1년 차트만 보여드렸는데 네. 2년 정도로 보여준다고 하면 네. 이게 50% 떨어진 게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한 80% 가까이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대응 방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종목 막 50% 정도 떨어졌다고 해서 추가 매수 원칙 없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러면 결국 이 종목의 한두 종목의 비중이 뭐 50%, 70%, 점점 불어나는. 100%. 근데 이제 손절은 못할 정도의 수준이 됐는데 결국 추가 매수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지. 투자금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요즘 같은 시장이 딱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시장이 반등 나올 듯 하면서 또 떨어지고 그리고 떨어지는 게 급작스럽게 막 하루에 뭐 5%, 10%씩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결국 힘든 과정이 지금 되고 있지 네.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저점을 좀 더 신중하게 보시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이 저점에서 바닥을 안 깨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 이해되셨나요? 네, 앵커님? 그러니까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네. 무조건 들어갈 게 아니라 신중하게 판단하고 저점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들어가야지 비중을 늘리는 그런 리스크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네, 그렇죠. 거죠. 그래서 네. 오늘 강의가 좀 그게 핵심입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이제 바닥을 한 2개월 정도 이미 저점을 찍었고 그리고 이제 추세선을 돌파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네 종목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들고 있는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분들이 그럼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조금 더 이게 차트 오늘 설명이 좀 너무 어려워가지고 좀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그 설명을 좀 해드리면서 강의 영상과 함께 종목을 좀 추출할 수 있는 방법까지 좀 영상을 찍어드렸습니다. 자, 그게 바로 오뚜기 W 패턴 검색기인데 오늘 사실 강의 내용이 너무 좀 많이 준비했는데 사실 많이 못 보여드렸어요. 벌써 지금 종목 상담도 못 해드리고 벌써 네. 끝날 시간이 좀 다 됐거든요. 네. 근데 이 강의를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내 W 오뚜기 패턴 영상을 제가 강의 영상을 찍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부합하는 종목들이 W 패턴이다. 그러면 여기에 검색되는 종목들은 대부분 추가 매수와 이제 가까울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실전 자료 이 네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오뚜기 W 패턴 설정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노란 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핸드폰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서 노란 톡방을 켜서 맨 우측 상단에 있는 돋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 돋보기에 오뚜기 반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 링크가 있습니다. 참여 코드 4번을 눌러주시고 들어와 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설정 영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검색이 조금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QR코드 또 항상 수시로 띄워놓고 있으니까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입장하실 때는 참여 코드는 항상 눌러주셔야 입장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요즘 시장 참 많이 힘듭니다. 많은 분들도 지금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좀 이 흔들리고 계실 시청자분들께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자, 항상 주식은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는 부분이긴 한데요. 결국 우리가 이 저점을 섣부르게 뭐 예측하기보다는 결국 바닥을 좀 신중하게 보면서 추가 매수만 좀 잘하고 평단가만 좀 전략적으로 떨어뜨릴 수만 있다면 결국 빠르게 그리고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전략이 그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 오뚜기 또 시청자분들 너무 힘든 시장 포기하지 마시고요. 내 종목이 저점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지 함께 보시면서 이번 좀 위기 때 같이 이겨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조금이라도 이제 빨리 수익을 볼 수 있는 이 저점을 꼭 찾아서 하루빨리 좀 탈출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